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퀴즈 소개해 주시기에 앞서서 오늘 몇 대 몇 예상하세요? 2대 0을 가야 되죠. 2대 0으로 간다. 우리가 이긴다. 16강 진출한다. 네, 아멘입니다. 예. 애국심이. 자, 소장님 오늘의 퀴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경상남도가 청년센터를 폐지할 계획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청년센터 이름이 청년 이것인데요. 오라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만나, 2번 온나, 3번 반문나, 4번 단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만나, 뭐 온나 뭐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네. 알겠네요. 악센트가 중요하죠? 네, 아직 한참 멀었어요. 오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 이것, 청년 이것. 경남 청년센터 이름이 청년 이것이죠. 만나, 온나, 반문나, 단디 넷 중에 하나 골라서 샵 289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썰 준비하셨어요? 저 경남의 여성 정책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네. 지난 11월 30일 날 도의회에서 경남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양성평등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기금에 이제 내년에 한 푼도 배정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정책 관련해서 전반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경남도가 설치한 기금의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양성평등 기금은 좀 역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까지 올라가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문민정부 때 그때 처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성계의 굉장히 오랜 염원이었는데요. 그 이듬해인 1996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1997년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지자체가 조성하게끔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여성 관련 정책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금이 필요하다. 여기서 만들었고 네. 그 법에 따라서 경상남도도 9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좀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97년부터 한 거죠. 예, 1997년부터. 예.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일정하게 예산을 배정을 해서 조성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도에 양성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 그게 이제 양성평등기금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오다가 2016년도에 이 기금이 경남도에서 폐지가 됩니다. 그 해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됐던 해였고요. 예. 그 당시 도지사가 홍준표 도지사였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폐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진주어려운도 폐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지난 선거에서 김경수 지사가 당선될 즈음에 그때 이제 여성계의 가장 수건 사업이 이 기금을 되살려야 된다. 이제 그게 수건 사업이었고 그게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걸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2020년도에 다시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그때 여성가족 청년국이 만들어지고 네. 여성가족 재단도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에서 쭉 보면 좀 다시 또 이 2016년도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역사를 쭉 듣고 보니까 어떤 맥락이었는지 이해는 가네요.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요? 이게 이제 양성평등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법률에 정해놨습니다. 이제 그 항목들을 좀 보면 네. 남녀 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여성 참여의 활성화,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금 사업이라는 것은 이 기금이라는 게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데서 나오는 이자 수익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대체로 보면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김해시 사례를 좀 예를 들어보면 지금 김해시에서 양성평등 기금이 이제 20억 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이자 수익 등으로 해서 1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5개 기관이 이제 그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 여성 양성평등 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보겠다.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4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지역의 사업 중에서 그 마산에 있는 여고생들이 그 마산의 그 독립운동가였죠. 김명시 장군. 네. 김명시 장군 주제로 해서 책을 만들고 전시회를 해서 약간 좀 언론 보도가 많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사업이 바로 양성평등 기금으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저도 그 지역의 여고생들이 김명시 장군 책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었었는데 이게 양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 기금이라는 사업이 이게 정부 사업이 예산 사업이 있고 기금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1년 정부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이제 돈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뭐 중요한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예산이 그걸로 몰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이 조정이 되다 보면. 근데 기금 사업은 기금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또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명시 장군 프로젝트처럼 뭔가 좀 지역의 어떤 분위기에 맞게 지역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기획이 많이 들어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김명시 장군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마산의 마산 여성회관에 보면 꿈꾸는 산호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관장으로 관장으로 계신 윤은주 선생님 그걸 기획을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후속 사업으로 또 뭘 하고 계시냐면 여전히 그 양성평등기금 사업입니다. 그 창원에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잖아요. 예. 이주 여성들. 그 경남대 여대생들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만남을 주선하고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 한국에 적응한 이야기, 경남 창원, 마산에 적응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조만간에 또 책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우리 경남 여성들의 어떤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금 사업들이 좀 뭐랄까 좀 다른 사례들을 쭉 찾아보면 네. 좀 의미도 있고 좀 창의적이기도 하고 또 파업 그러네요. 효과도 큰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사례로 들으니까 이번에 경남도가 양성평등기금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는 않죠. 네. 원래는 이제 김경수 지사 있을 때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억씩 해서 100억을 만들자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자 이제 첫 해는 작년에는 20억이 들어왔고 올해는 10억만 했고요. 네. 50%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0원이 되지 않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박한수 도지사 이제 되면서 행정기구 개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통폐합된다고 여성가족재단에 통폐합하는 걸로 이제 그 결정이 났고요. 근데 이 뭐 통폐합되는 것 갖고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게 따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좀 흐름으로 보면 좀 여성 정책 좀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일단 대통령께서도 좀 공약에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공약을 하셨고 또 뭐 우리 도지사 인수위 시절에도 뭐 경남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기능을 뭐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이관하겠다는 그리고 우리 문제도 나왔던 경남 청년센터 청년온나도 폐지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여성과 또 특히 경남 청년 여성들의 어떤 마음에는 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청년 여성들이 지역을 떠난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점점 더 그거와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은 또 지울 수가 없네요. 그 제가 제일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공단이라든지 일자리에 남성들이 오고 또 거기에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또 여성들이 같이 오면서 도시가 컸다 그러면 현대는 좀 산업화 시대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은 서비스 산업 시대이고 그런 면에서는 좀 여성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좀 그런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지자체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이 문화적으로도 풍성하고 치안도 안전한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성찰이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 여러모로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 경남도의 결정이요. 예,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온나였습니다. 당첨자는 8462-8272-3202-0718
4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외에도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